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벌써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에 상당히 따뜻하게 한 주를 마감했는데요. 이번 주도 그럴 것 같습니다. 내일 있을 금통위, 이 부분도 이슈 부분이 시장을 좀 더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정두와 함께 윤정두의 주식투시경을 통해서 교육도 받으시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잡아낼 수 있는 종목도 얻어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교육 받으실 때 교재 필요하시죠? 교재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 특별 무료 강연회가 있습니다. 특별 무료 강연에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정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방송이 끝나면 윤정두 대표의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지난주에 장이 좋다 보니까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이런 종목군들이 이렇게 무겁고 큰 종목군들이 퉁퉁 치고 위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뭐 시장이 좋았죠. 시장이 좋은 만큼 대형주의 탄력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고요. 앞으로도 시장이 계속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주들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AS 부분은요. 내일, 바로 내일, 그리고 오늘장 마감 이후에, 오늘 지금 뭐 방송 마감 이후에 바로 여러분들께 첨삭 지도 해드릴 테니까요. 그때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은 지난주에 배웠던 그랜빌의 매매 법칙에 대해서 총 복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빌의 매매 법칙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또 추세 분석에 대한 집합차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 차례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한 종류부터 차근차근 복습을 할 텐데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종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세 분석, 패턴 분석, 지표 분석, 그리고 시장 구조 이론이라는 이렇게 별칭의 그러한 패턴의 분석이 있습니다. 일단은 추세 분석 부분은 다 끝나가요. 그죠? 추세선, 저항선, 지지선, 뭐 이동평균선, 그 안에 이동평균선 내에서의 또 7가지의 분석, 이것을 한꺼번에 다 밀집시켜서 모아놓은 것이 그랜빌의 매매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패턴 분석은 일본식 캔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해서는 서양식 패턴 분석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표 분석, 윤정두가 제일 좋아하는 또 수급 분석이 있어요. 주가 수급 분석이 있고 보조 지표가 있고요. 이러한 모든 내용을 차분차분 진행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이제 좋은 장에서 좋은 교육을 통해서 좋은 종목 잡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세란 무엇일까요? 지금 추세 분석을 배우고 있잖아요. 추세 분석 배우고 있는데 추세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 쭉 올라가는, 한 방향으로 쭉 내려가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흐름을 우리는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과서적인 내용, 또 사전적인 내용 다운로드 받으셔서 다시 한 차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추세 분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추세선 배웠죠? 저항선 배웠습니다. 지지선도 배웠습니다. 이 부분은 이평선에서 중복적으로 또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반전일과 되돌림 배웠고요. 그리고 갭을 배웠고요. 이제 이평선에서 그랜빌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평선,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에너지를 내표하고 있는 지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캔들을 놓고 배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캔들에는 영혼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캔들의 영혼이 있다. 캔들의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굉장히 숨가쁘게 움직임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장중 내내 등락을 통해서 생성되는 그 모습들. 캔들은 살아있는 것이며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동평균선은 무엇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라는 거죠. 에너지. 한 방향으로 계속 치고 갈 수 있다는 거. 한 방향으로 계속 밀고 내려갈 수 있다는 거. 그것은 그만큼의 한쪽 방향에 힘이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어느 만큼 뻗어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평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평선을 계산하는 방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5일선과 20일선. 5일선은 5거래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 수치 그리고 20거래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 수치는 20일선이다. 우리는 이것을 MA라고 표시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보조지표 배울 때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MA라고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MA, 20MA. 좀 더 깊은 영문의 약자 부분에 대한 해석은 뒷부분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기초적인 내용부터 살펴드리는데 이것도 다 배운 내용이에요. 하지만 지금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배워나가는데 이 이평선에 대한,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본적인 산술 방식 이 부분을 모른다면 기울기에 대해서 아실 수가 없죠.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복습을 해드립니다. 자, 자세히 놓고 보시면은, 자, 첫 번째 거래일에 18만 원이라고 생성이 됐을 때, 그리고 두 번째 거래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거래일까지 쭉 다섯 거래일을 합산을 해주고, 그리고 5로 나눠줬을 때 나오는 가격이 17만 4,300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현재 주가 17만 4,000원이니까 5일선 밑에 주가가 놓여져 있는 거죠. 그 다음날은 어떻습니까? 주가가 올라왔어요. 17만 4,500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평균선은 내려갔습니다. 하향 추세로 연동이 돼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보겠습니다. 18만 원, 첫 번째 거래일에 18만 원이 빠져나가고 두 번째 거래일부터 여섯 번째 거래일에 평균 수치가 17만 3,200원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성이 되다 보니까 이평선이 바로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 그 추세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되돌림의 현상이 있던가 아니면 점진적인 흐름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됐건 그러한 흐름 방식으로 계산을 쭉 해나간다는 거죠. 20거래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거래를 해서 계산을 해서 이동평균선의 가격을 뽑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신다면 이제 그랜빌의 매매 법칙에서 기울기 공부하실 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을 이용하는 7가지 분석 방법. 7가지의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분석 방법은 저항선, 지지선, 그죠? 이건 다 추세 배울 때 배운 겁니다. 그리고 방향성, 배열도, 거기에 밀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밀집이 되면 어느 방향으로도 굉장히 크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이격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추세 분석에서 한 방향으로 쫙 뻗어 올라갈 수 있는 힘이다라고 했는데 이 이격도 부분은 한 방향으로 쭉 뻗어 올라갔을 때의 이동평균선과 주가가의 괴리도 이 부분이 너무 과하다면은 너무 많이 밀려 있다면 다시 반등이 나올 거고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다면 밀려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회귀의 법칙까지를 같이 놓고 보는 것이 이격도 분석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랜빌의 매매 법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놓고 봅니다. 아시겠죠? 이거 다시 한번 제대로 복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크로스 분석이 있다. 이렇게 해서 7가지의 분석이 전부 밀집된 것이 뭐다? 그랜빌의 매매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랜빌은 무엇이냐? 그랜빌은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랜빌은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관계 분석의 이론이다. 그랜빌의 매매 법칙은 관계 분석의 이론이다. 주가와 어떤가요? 이동평균선의. 아시겠죠? 그리고 주가와 이동평균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격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귀와 관성의 법칙을 이용한다. 무슨 얘기냐면 관성, 한 방향으로 추세 쫙 뻗어가다가 이동평균선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다시 회귀하는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면 고점을 잡을 수 있고 저점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00일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개발할 당시에 이 이론을 만들 당시에 200일선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된다? 20일 이평선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총 4가지의 매수와 4가지의 매도가 있어서 8가지의 타이밍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8가지의 타이밍이 현대시대에 맞게 재해석이 돼야 됩니다. 재해석이 되지 않고 그림은 200일선으로 그려놓고 그리고 대응 전략은 20일선으로 설명해 버린다면은 실전에서는 예제를 잡아내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윤정두가 주식투시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화면 하나하나 놓고 보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나요? 간단합니다. 지금 번역 서적이 많이 있어요. 번역 서적이 있고 그것을 응용한 서적들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번역 서적이 약간 그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거요? 200일선을 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해석은 20일선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안 맞죠? 그래서 뭐 인터넷상에 다 검색해 보시면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나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그림을 수정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 정리된 내용도 번역본에서 조금 직역이 된 부분 약간 수정을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지난주에 배운 것부터 복습을 하는데 지난주에 무엇 배웠죠? 매도신호 2 그리고 매도신호 3을 배웠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의 신호예요. 그런데 매도신호 2는 어떻게 됩니까? 추세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 추세 하락을. 이동평균선은 추세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주가는 이동평균선을 제한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한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겠죠. 혹은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형성됐겠죠. 이러한 구간에서 이평선이 쭉 있는데 이러한 구간에서 제한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언제 매도를 한다? 이럴 때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 바닥에서 캔들이 잘 나와서 들어갔는데 급격하게 돌리지 못한다면은 추세는 바뀔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움직임을 가지고 갔을 때 다시 하향 이탈될 때 기울기 변하지 못하고 하향 이탈될 때 이때 매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랜빌이 얘기한 거지. 그림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200일선 기준에서 엉뚱한 그림 그려놓고 거기에서 매도해라.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제한적이라는 단어 무조건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매도신호 3은 매도신호 2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매도신호 3은 매도신호 2처럼 이렇게 제한적인 반등이 나오지조차 않습니다. 이조차도 안 나오고 그냥 계속 근처를 갔다가 밀려요. 혹은 근처도 못 가고 바로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강한 하락 추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2가지의 매도 신호를 배웠습니다만 2가지 다 매도 신호의 기준이죠. 그 기준에서 이동평균선이 하향 이탈되고 있을 때 이동평균선이 하향 이탈되고 있을 때 절대적으로 어떻게 한다? 접근하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매수 신호도 많은데 굳이 매도 신호에 접근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 부분 다시 또 천천히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놓고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일선이면 맞다라는 거예요. 200일선이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200일선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흐름, 네? 이런 식의 흐름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이 밑에 거는 그나마 매도 신호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운 매도 신호 2와 3만 가지고 논하게 된다면 일단은 매도 신호 2에서 이 그림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200일선의 기준이면은 이러한 주가 흐름이 연출이 되더라도 이평선이 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20일선이면은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어떻게 안 움직이겠어요? 움직이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림을 이것을 잘못 그렸다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 주가가 급격하게 상향 이탈을 해. 급격하게 상향을 해요. 이 급격한 거지 이게 제한적입니까?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이걸 매도를 하라고요? 이게 매도 신호입니까? 여기서 올라가는데 매도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200일선을 그려놓은 이것도 잘못된 데다가 이 화살표의 기울기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중에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이 이평선이 돌려지지도 못해. 말도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조금 이따 다시 그림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도 신호 3도 마찬가지예요. 이평선이 이게 200일선이면 맞습니다만 일단 시장에서는 인터넷상이나 뭐 어떤 곳에서든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이것을 20일선의 기준으로 이 주가의 흐름, 이평선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돼서 뭐 어찌됐건 매도다.
그냥 매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닙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그림은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은 21선을 바탕으로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21선을. 그래서 이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도신호 2와 매도신호 3을 배운 거죠, 지난주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말씀을 드릴 건데 1차적으로 매도신호 2, 앞선 그림하고 다르죠. 앞선 그림은 여기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급격하게 상승인데 그렇게 되면 이평선이 이렇게 돌려지죠. 그렇게 되는데 왜 이걸 매도를 합니까? 매수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여기서 매도를 할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급격하게 치고 올라가는데 추세가 바뀌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그랜빌이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추세 부분을 돌리지 못할 정도의 간단한 반등, 이러한 반등은 추세를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데서 만약에 잡았다 할지라도 다시 추세 밑으로 내려올 때 이럴 때는 매도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그냥 매도 이게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매도신호 3은 매도신호 2보다 더 강력한 매도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매도를 하느냐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접근 자체를 안 하는 거야. 이거를 어디서 왜 이런 데서 왜 사요? 추세가 하락 추세인데 굳이 이런 데서 편입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없죠. 오히려 이것을 벗겨내고 이평선이 뉘어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이평선이 끌려 올라간다면 그러면 매수 기회를 보는 건데 굳이 매도를 할 자리 하향 추세에서 어디서 들어가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들어갔거나 가지고 계신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부딪혀 주지도 못하고 반등해서 다시 하향되는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다시 하향되는 이러한 추세라면은 이런 데서는 무조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평선이 하락하고 있고 주가도 이렇게 반등이 일부 나왔다가 다시 꺾인다? 돌파도 못했다? 정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추세가 계속 밑으로 하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랜빌의 매도 법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정도 범위에서 매도의 의미를 부양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접근조차 하지 말자. 아시겠죠? 그리고 해석 자체도 제대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추가적으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매수 신호가 되겠는데 매도는 이 정도에서 끝나요. 예제도 안 보여드립니다. 굳이 그쪽에서 시간을 우리가 뺏길 필요가 없죠. 복습 자료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매수로 넘어가서 매수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매수 신호 2 그리고 매수 신호 3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동평균선은 추세 상향이야. 추세 상승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동평균선을 제한적으로 하향 이탈한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예? 보이세요? 주가가 같이 이렇게 가니까 이평선이 당연히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겠죠. 예? 그렇죠? 그러다가 이렇게 내려가. 근데 이 기울기가 완만해지겠죠. 완만해지지만 꺾여 내려가진 않는다는 겁니다. 꺾여 내려갈 정도로 급격한 하락이다? 이걸 왜 사? 급격한 하락인데 이걸 왜 삽니까? 그렇게 해서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하락을 하는데 하락을 하면 여기서는 차익 실현해야죠. 갖고 있던 거 차익 실현을 해야죠. 이평선 이탈했으니까. 그러는데 여기서 다시 돌리는데 기울기가 그대로 살아난다? 라고 한다면 추세는 어떻게 된다고? 한 방향으로 계속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릴 때 매수하라는 얘기예요. 아무 데서나 매수가 아니고 돌려질 때 매수.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어떻게 되나요? 자, 추세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는데 이평선을 하향 이탈을 하진 않아요. 하향 이탈을 하지 않고 계속 간단 말이야. 그럼 언제 사 이거? 언제 사? 네? 언제 사시냐면 이런 라인에서 사야 되는데 이런 라인이 어디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이런 라인이 보통 올라갔다가 눌려지는 기간 조정의 라인이 됩니다. 기간 조정을 거치게 되면 이평선은 당연히 횡보 라인으로 돌려지는 흐름이 나오게 될 거예요. 횡보 라인으로. 일정 부분의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다소 기울기가 꺾어져 있을 때, 꺾어져 있는 찰나에서 다시 눌려질 때. 그리고 이평선 위에 있다고 해서 주가가 눌리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눌려져 있다가 돌려지는 시세의 흐름. 이럴 때 잡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얘보다 더 어려워요, 사실은. 더 어렵지만 추세는 월등히 더 강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제를 보면서 이것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전에 잘못된 그림과 잘된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그림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매수 신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매수 신호, 매수 신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게 200일 전이에요. 200일 전. 200일 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가가 밀려 내렸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이평선이 이렇게 안 쫓아오겠어요? 여기에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평선이 올라가요? 20일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일선 그려놓고 20일선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여기서 크로스 났을 때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죠. 죄송합니다.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가죠. 가파르게 내려가는데 여기서 왜 매수를 하냐고. 여기서 돌려져서 살짝 내려와서 이렇게 돌려지는 모습 이런 데다 크로스를 잡아놓고 매수 이렇게 해야죠. 여기서 왜 매수를 하라 그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오역입니다.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이 부분에서 잘못된 거는 이평선의 기울기가 잘못됐습니다. 20일 전에서 이런 기울기는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떻게 이평선이 20일선이 올라옵니까? 이건 못 찾아요. 이런 종목은. 200일 전에서는 찾을 수 있는데 200일 선은 우리가 대응을 못 하죠. 현재 사회에서는. 그래서 현재 그림에서는 이러한 그림은 나오지 않는다. 21선 기준에서 어찌됐건 이 그림이 일부 잘못됐다 할지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편입 기준 잡아야 된다. 이것을 제대로 된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한적으로 밀려 내려갈 때, 상승 추세에서 제한적으로 밀려 내려올 때, 그렇게 해서 다시 돌려질 때 추세는 그대로 살아있죠. 이럴 때 매수. 마찬가지입니다. 제한적으로 이평선이 기간 조정을 통해서 여기서 약간 누워질 거예요. 기간 조정을 통해서 눌려졌다가 다시 돌려질 때, 기간 조정을 통해서 눌려졌다가 다시 돌려질 때, 가격은 제한적으로 밀렸다가 다시 올려질 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매수 신호 2부터 매수 신호 3까지 빠르게 예제까지 보여드릴 텐데 이건 잘못된 그림, 이건 잘된 그림. 30년 동안에 여러분들 제가 공부를 해서 만들어 놓은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이 그림으로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GS건설의 일봉 차트입니다. 빠르게 진행해 드릴게요. 복습이니까. 깨져 내려와요. 어찌 보면 급진적으로 내려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다행스럽게 돌리죠. 돌릴 때에 여기서 편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왜? 기울기가 하향 이탈되지 않았고 제한적으로 돌려졌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빠지고 돌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차분차분히 저희가 공부를 했어요. 이 수치가 전부 뭐냐면 종가와 이평선, 종가와 이평선. 결과적으로는 이평선이 잠시 주가가 잠시 이평선 밑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이평선은 계속 상향입니다. 왜? 앞전 20일 동안이니까 앞전에 주가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세 부분이 지속됐고 빠르게 8월 27일 날 다시 주가가 34,800원으로 종가를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32,953원 형성이 됐는데 이때에 이평선을 치고 올라갈 때 편입을 한다면은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평선 초록 색깔 선과 함께 어떻게 됐습니까? 종가 부분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평선을 제한적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이평선을 치고 올릴 때 급격하게 어떻게 돼요? 잠시 뒤어졌던 이평선이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주가가 굉장히 탄력을 받는다. 이 그림의 해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얼마나 올라가길래 이만큼이나 올라갑니다. 아주 짧은 구간, 2주 정도의 기간 동안에 25%, 여기서부터 25%의 상승. 적지 않은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이 매수권이다. 그랜빌의 매수권 신호 3은 이러한 구간이 아닙니다. 이러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림.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윤정도도 실전투자대회 7,600%로 1등을 한 거예요. 예? 실전대회 10여 차례 우승하는 게 쉽습니까? 다 이런 원칙을 지키니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군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일단 21선 올라탄 이후에 기간 조정 거치죠. 기간 조정 거치고 제한적으로 이탈되는 게 아니라 돌려버려요. 돌려버립니다. 거기다 윤정도 좋아하는 갭이 나오고 그러죠. 갭이 나오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거기에 또 갭이 나와. 그럼 여기서 한 차례 놓쳤다. 발만 동동동동 굴른다. 옆으로 다시 횡보하는데 이탈될 흐름이 아니다. 만약에 여기서 편입을 했어. 이탈이 되지 않고 다시 돌려요. 잉태형이 떴어요. 잉태 확인형이 떴어요. 돌리는데 밀릴 거를 우려해서 편입을 못했다. 기간 조정 거쳤는데 그렇다면 편입 이후에 밀고 내려왔을 때 손절 기준 잡으면 되죠. 그리고 다시 제한적으로 돌려줄 때 그때 재편입하면 되죠. 이게 왜 어렵습니까? 예? 미리 접근할 때는 분할 매수 접근이 분명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딱 부딪혀주면 더 좋죠. 근데 부딪혀주는 흐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일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아시아나항공도 이런 맥락에서 계산을 쭉 해보시면 이평선 밑으로 주가가 내려온 적도 없을 뿐더러 이평선이 하향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종가 기준으로는 부딪힌 적조차 없죠. 장중 기준에서 건드려주는 부분. 그렇다면 종가 베팅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종가선 차트 다시 한번 깔끔하게 보시면 이러한 그림이다. 주가가 위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평선이 계속 상향이 될 수 있다. 200일선 같은 경우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리고 결론적으로 111.66%의 저 바닥 대비해서 111.66%의 시원한 상승률이 나왔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시아나항공의 일봉 차트 보여드렸고요. 실전 예제, 실전 필살기 보여드립니다. 이건 종목명이 없어요. 20일 이동평균선을 딱 써놓고. 왜 그럴까요?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라 여러분들께 교육으로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탄력이 나옵니까? 이러한 탄력이 나옵니다. 종가선 차트 보시면. 한 번도 2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간 적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세 부분이 600%의 시세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4월 10일까지. 4월 15일 기준에서는 약간 흔들렸지만은 어찌됐건 이 시세 부분을 부딪히고 올라가는데 과연 편입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번 주에 배웁니다. 이번 주에 매수 1법칙을 통해서 배우면 이런 구간 매수 구간, 저 밑에 동그라미 쳐드린 구간도 캔들도 뜰 수 있는 구간이고 매수할 수 있는 구간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대로 편입 한번 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흘러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게 하나 또 있죠.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할 때 뭐 하나 잘못된 게 있었다 그랬어요? 급격하게 제한적으로 이탈을 했어요. 이평선에서 제한적으로 이탈되면은 되돌릴 때 편입, 그래서 쭉 뻗어 올라가는 수익을 낸다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매수 구간의 설정 범위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갔는데 급격하게 이탈됐죠, 지금. 급격하게. 기울기가 확 줄어버릴 정도로, 기울기가 꺾일 정도로 급격하게 이탈이 됐는데 여기서 매수하라고요? 매수 2법칙이 이렇게 됐다가 제한적으로 내려올 때 이렇게 돌리면 매수인데 급격히 이렇게 내려가는 걸 매수하냐고요? 아니죠. 그림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는 그림 그걸 보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 마찬가지입니다. 하향 추세에서 급격하게 돌리는데 여기서 매도를 하라고요? 그램브레 매매 법칙에서 이걸 매도라고요? 그건 잘못된 오역의 해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돌릴 수 있는 그림 충분히 긍정적으로 놓고 보셔야 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구간에서 부딪혀서 돌릴 때 이러한 구간에서 실질적인 수익이 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종가선 차트 보시고요. 바닥에서부터 상승률은 이 정도의 흐름까지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뭐 지난주의 내용은 전부 복습을 끝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와,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주니까 더 쉽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막 뛰어갈 거예요. 12시 다 되면 어떻습니까? 저녁 12시부터라도 새벽까지라도 여러분들께 무료 교육방송 첨삭지도 해드립니다. 온라인상으로 해드리고요. 그리고 내일은 장중 내내, 화요일은 장중 내내 여러분들께 온라인 첨삭지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특별 무료 강연회 이번 주에 있어요. 이번 주에 특별 무료 강연회 있으니까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방송이 끝나면 윤종두 대표의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25강째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5강째 진행해드리면서 많은 종목 오픈해드렸죠.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포스코대우, 포스코, KB금융 너무너무 많은 종목이 오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군들이 어떻습니까?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목적을 자꾸 잊어버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교육은 교육 기준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뭐죠?
그랜빌의 매매 법칙에서 매도 제4의 법칙입니다. 매도 제4의 법칙. 사실상은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뭐 굳이 해석을 한다면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해석으로 볼 수 있어요.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 차분차분 오늘 알차게 교육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면은요, 그랜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요? 200일선을 기준으로 고안한 거다. 그런데 이것을 20일선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일선의 해석에 대한 부분은 조금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윤정두가 30년 동안에 객장에서 무는 종이에 그림 그려가면서 분석했던 내용의 결실, 그 결실을 여러분들께 차분히 다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도 신호 2, 3 배웠고요. 이제는 매도 신호 4를 배우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대. 아니,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매도를 해야 돼? 자, 이거 무슨 내용일까요?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제대로 된 분석이에요.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 후에 추가 급등십니다. 그냥 뭐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흘러왔어, 이동 평균선이. 그런데 어느 날 주가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펑 치고 갔어요. 그러면 이럴 때의 기준이 아니고, 이럴 때에는 이격이 아무래도 좁습니다. 근데 이런 기준이 아니고 주가가 이동 평균선 위에 있는데 이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이렇게 올라왔던가, 예? 이럴 경우에 뭡니까? 우리가 이격 배웠죠, 이격도. 그 이격도를 바탕으로 해서 가파르네 라고 해서 차익 실현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해되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으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단어만 읽으면 어려우시죠. 윤정두가 해석해 드려야만 어렵지가 않잖아요. 근데 책을 보면 더 정신이 없어. 이 하나에 대해서 책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설명해 놨는데 말도 안 되는 오역들이 많아요. 누굴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림 자체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인터넷 떠다니는 그림인데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수 있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신다고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놓고 보겠습니다. 그림 어떤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 기존 그림이 이겁니다. 이게 200일선이면 가능하다고 그랬죠? 200일선이면. 주가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출렁거리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는데 이 그림에서 뭐 어디서 매도를 하라는 거야? 어디서? 제대로 설명도 없어. 어디서 매도를 하라는 거야?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제대로 된 그림 나와라. 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이 평선 위로 올라와 줍니다. 올라와 주는데 어느 한 시점에서 어떻게 된다?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이격이 발생된다. 이격이 발생되는 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관성과 회귀의 법칙. 이것을 이 평선을 기준으로 관성과 회귀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어디서? 과도하게 올랐다고 느껴지는 시점에서. 그래서 다시 눌려질 때에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현실성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쉬운가요? 쉽지가 않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한번 볼 텐데. 자, 매도 법칙 조금 전에 내용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림, 이거는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예? 그림이 조금 잘못됐다. 그리고 이 정도의 상승을 가지고 과도하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좀 과도하게. 예? 이평선이, 여기서부터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이평선이 이렇게 되고 주가도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다가 어느 한 시점에서 펑 치고 올라오다 보니 이평선이 상향이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 살짝 21선의 경우는 뉘어질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 기준점, 요러한 기준점에 이격이 확대되어 있으니 여기서 차익 실현하십시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정두도 이 능력은 그렇게 없어요. 여기서 운이 좋게 매도 사인이 나오는 뭐 예를 들면 상승 파란색의 잉태 확인형이 이렇게 뜨면 모를까? 하락 잉태 확인형이 죄송합니다. 하락 잉태 확인형이 뜨면 모를까? 혹은 하락 장악형이 뜨면 모를까? 샛별형이 뜨면 모를까? 아니면 교수형이 뜨면 모를까? 샛별형도 아니죠. 석별형이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캔들로서의 매도 사인이 나와주면 모를까? 그냥 뭐 여기서 뭐 고점이니까 뭐 팔아라?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점도 윤정두가 잡아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보시죠. 자, 놓고 보시면은 LG상사의 종가 선 차트입니다. 앞선 구간에서
오역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을 다시 해드렸어요. 어떻게 해드렸죠? 자, 이평선이 이렇게 있는데 상향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아주 급격한 상향은 사실상 아니죠. 이러한 구간에서 한번 올라섰다가 뭐 되늘리기도 하고 이럴 때 여기가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은 매수 1구간이 됩니다. 매수 1구간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데 종가선 차트로 보면 굉장히 좀 가파르긴 합니다. 그런데 윤정두 뭐라고 말씀드렸죠? 윤정두가 주가가 이평선 위에 올려져 있고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움직이다가 급격한 상승이 나올 때 차익 실현인 겁니다. 여기서는 뭐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일부가 나오고 다시 이제 이평선 위에 계속 있었던 그런 기준이 되죠. 이평선 위에서 계속 있었던 기준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급격히 상승을 할 때 이럴 때는 차익 실현을 하자.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이격이 크니까.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도 이 부분도 다시 설명드리면 쉽지는 않다. 이것을 캔들로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캔들 나라 딱 이렇게 보시면은 어때요? 아까 종가선 차트하고 좀 다르죠?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좀 다르죠? 자, 이평선 위로 이렇게 올라와 줬어요. 올라와 주고 나서 기간 조정 거치고 가격 조정 일부 거쳤습니다. 요만큼 움직였다고 여기서 차익 실현을 여기서 하자? 근데 저기서 어떤 매도 신호가 있나요? 제가 볼 땐 매도 신호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장악형이 떠줬다고 볼 수 있고요. 장악 확인형 떠줄 수 있고 여기에서 절반 라인을 손절로 잡게 된다면 손절 구간은 없었어요. 그럼 가지고 가셨으면 추가적인 상승 고점 잡을 수 있죠. 그죠? 어찌됐든 이러한 장대 양봉 오버슈팅이 나오면 이러한 구간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게 그랜벨의 매매 법칙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막연하게 이렇게만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결과론적으로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해야만 되는 거냐?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는 더 오버슈팅이 강하게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애매모호하죠.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 구간은 일단 그거만 놓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거? 이평선 위에 주가가 이제 올라왔을 때 이평선은 상향 추세가 돼 있고 주가가 이평선 위에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급격한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면 일단은 차익 실현을 염두에 두자라는 해석입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또 보시면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도 바로 올라와서 바로 첫 번째 이런 구간보다는 횡보를 하다가 다시 치고 올라갈 때 이런 구간에 차익 실현을 염두에 두자. 그런 고민을 해보자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캔들로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도 가파르게 올라왔죠. 뭐 그 앞전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평선에 뭐 이렇게 해석도 할 수도 있어요. 이평선 위에 있는데 급격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격이 있으니까 차익 실현을 하자. 이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구간에서 급격하게 혹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면은 다시 회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점점 어려워지죠. 차익 실현을 하자는 내용인데 어디서 차익 실현할지 정확하게 짚어줘라. 결과론적인 흐름을 주지 말고. 맞습니다.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지금 결과론적인 해석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리에서 자르기는 힘들다 그랬어요. 아주 다행스럽게도 어떠한 캔들에서의 매도 사인이나 뭐 5일선을 놓고 차익 실현을 해도 되겠죠. 근데 20일 전만 기준을 잡는 거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어찌됐건 기간 조정을 통해서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면 그 기간만을 거치고 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추가 상승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추가 상승까지. 여기서 정리해서 또 뭐 여기서 다시 산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불가능하죠. 어찌됐건 뒷부분으로 가면 명확한 예제 내역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에서.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요 기준, 현대건설의 종가선 차트입니다. 이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이평선 위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주가가 다시 올라오고 급격하게 움직임이 나올 때 그럴 때에 매도, 차익 실현 사인 나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200일선이 아닌 20일선에 접목을 시키다 보니 이것이 맞닥뜨려지지 않는 해석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바닥에서 돌려졌어요. 이것도 사실상은 가파른 상승일 수 있습니다. 가파른 상승일 수가 있는데 이평선하고 이게 크지가 않죠. 기간 조정 나와봐야 뭐 크게 밀립니까? 아주 꼭지 대비해서야 조금 늘렸다 할지라도 크게 안 밀리죠. 거기에 이평선 깨지 않고 붙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급등이 나올 때는 일부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고민을. 그런데 윤정두가 뭐라 그랬습니까? 상승 추세일 때 왜 자꾸 매도를 하려고 그러냐고요. 상승 추세일 때 급격하게 밀려 내려와서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그럼 다시 돌리잖아요, 어차피.
돌리면 이런 자리에서 다시 손절을 한다 할지라도 차익 실현을 한다 할지라도 고점 대비해서 멀지 않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그 이후의 흐름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들어 올려지는데 사실상은 이론점하고 대비했을 때 크게 매도를 할 만한 구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의 종가 선 차트 보시고 그리고 일봉 차트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급격한 상승이 나왔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평선 위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급격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수익이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눌린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머리를 다 못 잡아내는 그런 기준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은 어떤 방법을 통할까요? 이걸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윤정두의 실전 필살기입니다. 이거는. 윤정두의 실전 필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승 추세에서 다시 넘겨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상승 추세에서 종목을 차익 실현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사실상 위험한 일입니까? 고점을 잡겠다는 얘기잖아요. 기간 조정 조금 거치고 나면은 상승 추세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이평선 지지되면 계속 갈 수 있는데 그것을 꼭 잡아내겠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윤정두가 이격도를 놓고 볼 때 말씀드렸죠. 3가지 이상의 이동평균선을 본다. 그렇다면은 20일 전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매수의 기준에서는 오히려 95에서 98 이평선을 제한적으로 이탈하는 요 범위가 매수관이라고 그랬어요. 이평선을 제한적으로 이탈하는 요 범위 20일선 기준에 21선이 10,000원이면은 9,800원까지 내려올 때 요 범위가 매수관이에요. 그러면 차익 실현 구간은 아까 지금 매도 법칙 4가 뭡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을 어딘가에서 하라는 얘기인데 그 기준이 모호하죠.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배우신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뭘 배웠어요? 우리가 이격을 배웠잖아요. 예? 복습하셔야죠. 이격도를 배웠습니다. 이 이격을 배우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20일 전에 이동평균선의 차익 실현 기준점은 최소 110에서 120이다. 120까지는 올라가야 이렇게 돼서 쭉 뻗고 올라가야 그 이격도가 120 정도가 돼야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120 정도는 돼야 차익 실현의 기준에 너무 오버슈팅이 됐다라고 해서 차익 실현의 기준에 설정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시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예제가 될 거냐면요. 이렇게 되겠죠?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예? 여기 보시면 빨간색만 있어요. 빨간색만. 그럼 그려드려 볼까요? 파란색을. 빨간색의 상승 추세, 이제 막 하락해서 상승 추세로 돌려지는 이 구간인데, 그랜빌의 매매 법칙으로는 여기서 매수 아닙니다. 그랜빌의 매매 법칙에서는. 근데 이격도의 기준에서는, 이격도에서 좀 많이 과매도 권역에 치우쳤네. 접근해볼까? 캔들도 긍정적인가?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격이 21선 기준이죠. 21선 기준에 120 넘은 게 어디 있어요? 없죠?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닥에서부터 올라가서 이평선 위에 횡보하다가 치고 올라간 게 아니라 밑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격이 발생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랜빌이 얘기하는 그랜빌의 매도 법칙사의 엄청난 이격, 엄청난 상승 탄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없죠. 21선 기준 윤정두가 잡아드렸잖아요. 110에서 120. 없죠. 그러고 난 다음에 쭉 없습니다. 오히려 그랜빌의 매매 법칙에 있어서 여기서 만약에 제한적인 이탈을 했다 다시 돌리는데 상승 추세가 나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매수.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매도 사인을 주는 데가 없어요. 60일선을 기준을 잡는다면 그나마 매도 사인이 있습니다. 그죠? 20일선 기준에서는 매도 사인이 없습니다. 110을 기준으로 잡았는데도 매도 사인이 없어요. 그 매도 사인을 110 이상을 잡자라는 겁니다. 최소 110, 120. 아시겠죠? 그래서 요 예제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파란 색깔 넣어드렸는데 이 부분은 그나마 60일선에서의 차익 실현 구간입니다. 그조차도 20일선하고 급격하게 이격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상승률이 적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한 차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잘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상향하고 있는 21선에서 주가가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이러한 상승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격이 크지가 않습니다. 이동평균선의 평균 가격이 저 밑에서부터 형성됐기 때문에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다시 여기서 치고 올라갔다 라고 한다면 이 이격이 많이 발생되겠죠? 그럼 이 이격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랜빌의 매매 법칙에서는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합니다. 윤정두도 30년 주식 투자한 윤정두도
수익률 대회 10여 차례 우승한 윤정두도 7000%대 수익률로 1등한 윤정두도 이걸 못 잡는다고 사실. 그럼 뭘로 잡느냐? 지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상승 추세에서의 20일선 기준이라면 이격도 110에서 120 정도. 20일선만 놓고 보는 거니까 최소 110에서 120 정도 벌어져야.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120 정도 벌어지면 그러면 그때 차익 실현하자. 근데 그것도 사실은 왜 110이 아닌 120을 말씀드리냐면요. 추세가 상승이기 때문에 이격이 발생됐다 할지라도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그러면 기간 조정으로 갈 때 이평선은 벌써 쫓아 올라옵니다.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평선이 이렇게 가는 게 지금 관성의 법칙 아닙니까? 근데 이격이 이렇게 크게 발생되면 이평선으로 회귀할 수 있다라고 해서 회귀의 법칙을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추세가 이렇게 가는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꺾인다는 거는 그거는 드문 일이죠.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 조정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는 어지간해서는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랜빌의 매매 법칙이 무조건적으로 급등이 나온다고 차익 실현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립을 못 하신다 하시면은 여러분들 복습하시고 예습하시고 강연에도 참여하시고 온라인 방송 참여하시고 무료로 다 받아가십시오. 아시겠죠? 자, 오늘 교육은 일단 이만큼 정리를 해드리고요. 잠시 후에 핵심 종목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을 오픈해 드릴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포착해낸 종목. 오늘 그랜빌의 매도 법칙 제4를 배웠습니다. 매도 법칙 4를 배웠는데 그럼 매도할 종목을 보여드려요? 차익 실현할 종목을 보여드려요? 아니죠. 내일의 예습입니다. 내일 어떻게 됐습니까? 그랜빌의 매수 법칙 4를 배우겠죠? 그렇다면은 그 맥락과 똑같이 돼 있는, 그래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 그 종목을 지금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은 오늘 복합적인 복습을 했기 때문에 그 복습 내용이 다 포함된 종목이다. 이렇게 놓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종목 함께 확인하시죠. 자, 화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목명이 안 나오네. 매번 안 나왔죠? 매번 안 나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거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종목이에요. 원달러 환율 긍정적이고 그룹 계약사 합병 때문에 그룹 불확실성이 이미 다 해소가 됐고 자사주 매입과 이익 소각 지속했죠.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 이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실적 부분 굉장히 크게 개선될 요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 요인이 있고요. 자, 3월 14일 날 이미 오픈을 해드렸어요. 첫 방송에서. 그러면 복습해 보시면 이 종목 뭔지 다 나오죠. 그때 당시에 월봉입니다. 지금의 월봉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만큼 이 정도 위치에 놓여져 있던 월봉이 이만큼 그렇게 되면서 상승 잉대 확인형, 상승 잉대 확인형의 매수 구간과 손절 구간, 그 안에 지금 주가가 놓여져 있다. 우와, 고맙습니다 하고 접근하셔야죠.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승 장악형이 떠버렸습니다. 상승 장악형. 우와, 대단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승 장악형에서도 편입 기준을 설정하실 수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일봉입니다. 일봉으로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이 그림을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저 먼 구간에서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승 추세에서 급격한 하락이 나오죠. 급격한 하락이 나오면서 기울기가 꺾이고 추가적인 하락, 제한적인 반등. 이럴 땐 접근 당연히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다가 여기서 반등 이후에 다시 눌렸지만 재차 움직임이 나와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이 중요한 내용에서 여기서 나중에 한번 또 보여드릴 거예요. 갭상승 나오는 이 구간에서 기울기가 이미 돌려져 있다는 겁니다. 기울기가 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구간에서도 편입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그리고 난 이후의 흐름이에요. 다시 동그라미를 크게 그려드립니다. 동그라미를 크게 그려드려요. 뭐냐면 내일 배울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하락 추세에서 급격한 하락 추세에서의 급격한 하락, 사실상 이럴 때는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격이 크게 발생되는 게 아니고 이평선이 끌려 내려오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동그라미 구간이 매수 구간입니다. 이러한 동그라미 구간이. 일봉상의 이러한 동그라미 구간을 다시 땡겨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러한 모습이 된다는 거죠. 상승 잉대 확인형 이후에 요 위치, 그리고 이평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 위치. 상향되고 있는 그 위치 그대로잖아요. 그럼 이런 구간이 다 매수 구간이었다는 거예요. 매수 구간.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다? 매수 구간.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또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인 만큼 꼭 관심 가지십시오. 이 종목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재방송 다시 보시는 방법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시경 자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하고요. 그리고 내일 실시간으로 장중에 무료 교육 방송 받으시는 방법. 그리고 이 시간 끝나자마자 윤정우 막 뛰어간다 그랬죠? 이 시간 끝나자마자 첨삭시도 받으시는 방법. 그리고 이번 주 특별 강연에, 무료 강연에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4월은) 굉장히 흥분이 되는 달입니다. 4월 달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2,000포인트 안착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5월, 6월은 쭉 뻗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과 함께라면은 여러분들의 계좌도 빨개질 겁니다. 여러분,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무료 강연을 통해서도 무료 강연에서도 자주 뵙고 싶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